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BBS 불교방송과 신년 특별 대담을 갖고 반드시 불교 전성시대를 다시 맞이할 것이라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교를 넘어선 문화적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봐야 민족문화유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출가자 감소 대책을 비롯해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현장에 새로운 도심 포교 도량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가 경기도 하남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BBS 불교방송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새해에는 수행과 복지, 문화와 교육 불사를 구체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준다는 통도사 자장매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가 불기 2565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올 한 해 종단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행 스님은 BBS와의 신년 특별 대담에서 반드시 불교 전성시대를 다시 맞이할 것이라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올해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제적인 대응과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BBS 불교방송을 통해 불자와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이번 자리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하는 마음을 담은 새해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소와 같이 정직하고 오직하게 성실하게 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착실히 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와 새해를 관통하는 화두가 코로나인 만큼 올해도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종단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보다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법회와 행사 기조를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일부 사업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 원행 스님은 인도 부다가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에 원력을 세웠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면 한국 불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꿈은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부처님 성지를 순례를 갔는데 부다가야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한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와 함께 계룡대 홍제사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경기도 양평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세우기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자는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수행 덕목이지 않습니까? 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보시인데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 이 생각, 이러한 생활 수행이 바로 대승불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BBS와의 신년 대담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100만 원력 결집불사 추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BBS와의 신년 특별 대담에서
종교를 넘어선 문화적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봐야 민족문화유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가자 감소 대책을 비롯해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원행 스님은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접목해 현대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혼이 담겨있는 불교를 종교의 영역에 가두지 말고 그 역할과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연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올해 처음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에 원만한 진행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통과 문화를 결합한 세대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불교나 사찰에 남겨져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그 문화재들은 전부 다 우리 전통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나 또 커나가는 학생들이 그러한 걸 깊이 좀 새겨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를 늘 기대합니다. 네.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별 대담에선 종단이 추진하는 승려 복지 제도에 관한 중장기적인 구상도 나왔습니다. 종단 복지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부 대중을 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이제 출가 이부증들을 위해서 네. 그런 노후 복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종교화 현상과 맞물린 출가자 감소 문제. 원행 스님은 출가자 1명당 100명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출가인들도 급감하게 네.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한 스님들을 소수 정예화시키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원행 스님은 이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 초반 추진했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원이 남북 민간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신년 특별 대담에서 원행 스님은 불교엔 민족의 혼이 담겨 있다며 불교 발전을 위해 소처럼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별 대담은 오는 4일 오후 3시를 시작으로 5일과 6일 3차례에 걸쳐 BBS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밤 9시 이후 식당 이용 금지 등 현재와 같은 방역 지침이 2주 동안 유지되며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철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감소세가 300에서 400명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인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현장에 새로운 도심 포교 도량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가 본격화됩니다. 9스님의 치열했던 수행결사 정신을 이어받은 상월선언 신축 계획이 경기도 하남시의 최종 허가를 받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1년 3개월 전인 지난 2019년 11월 바로 이곳에서 9명의 스님들이 석 달간 동안거 천막 노숙 정진을 펼쳤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 초유의 천막 결사 현장이었던 이곳에 신도시 포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량이 세워집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최근 위례 신도시 종교부지에 들어서는 상월선언 신축 공사 계획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이제 허가가 처리가 됐으니까요. 여기 이제 착공 신고 들어오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이 돼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월선언의 운영 주체인 서울 봉은사는 상월선언 건축 허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3월부터 상월선언 건립불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웅전과 관음전, 공양간 등에 대한 공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은 단계적으로 증축을 통해 도심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 사회의 그 일원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토양은 뭐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 승인 후에도 이웃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 건립에 대한 불자와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당이 불사가 돼요.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픈 자리에 상처 입지 말고 편안한 공간이 되시기로 제가 반을 올리며 위례 상월선언이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상생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돕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삶의 질적인 추구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도시 속으로 들어오고 도시 주변에서 활발하게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들이 존재하거든요. 현대인들, 특히 도시인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를 위한 방편으로서는 가나선을 포함해서 어떤 전통 불교의 수행을 현대 사회에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 사찰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세워질 위례 상월선언이 하남 위례 신도시의 도심 포교 도량이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행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자격시험인 승가고시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5급 승가고시를 상반기에는 오는 3월 4일 오전 8시, 하반기에는 9월 5일 오전 8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을 마친 3위와 식차 만한이를 대상으로 한 4급 승가고시는 3월 19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법납 10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3급 승가고시는 4월 2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됩니다. 법납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2급 승가고시는 10월 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법납 25년 이상이 치르는 1급 승가고시는 4월 15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비구니 승가 교육기관인 경북 김천 청암사가 중생구제 등불이 될 승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청암사는 경내 자양전에서 사은회와 종강식, 승가대학, 유락승가대학원의 졸업식을 봉행하고 승가대학 35회 졸업생 4명,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가정 6명, 연구과정 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외부 초청 인사 없이 대중 스님들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 없이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스님들 한 명 한 명이 내딛는 발걸음이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등불로 다가갈 수 있도록 청암사는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지난 1987년 청암사 유락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에 의해 설립된 청암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700여 명의 스님을 배출하며 비구니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사찰 운영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구장 덕문 스님은 BBS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수행과 복지, 문화와 교육 불사를 구체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의 새 화두는 화엄사상의 핵심인 일체 유심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불교적 관점에서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화엄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재정 환경적인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늘 자비심을 잃지 않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교와 전법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운데서도 화엄사의 올해 핵심 현안은 무엇보다도 수행과 복지, 문화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경의 원찰인 화엄사에서 사경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또 많은 불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 생각이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대사회적인 복지는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또 요양원이라든가 또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대사회적인 복지 활동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올해는 화엄사가 광주에 건립 중인 포교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도심 포교의 시동을 거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3월 첫 삽을 뜬 화엄사 빛골 포교원은 올가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구 재직 스님들을 대상으로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모토로 내건 화엄사 승가복지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각지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는 또는 재직 또 문도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또 지역 말사에 살고 있는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더 가려내서 찾아내서 거기에 맞춤형 복지, 승가복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엄사의 대표적인 유물인 화엄석경의 복원과 연구를 위해 건립 중인 화엄석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주력 사업으로 올 하반기면 불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화엄석경을 우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불교 문화 자산에 대한 자긍심과 또 화엄 사상에 대한 고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화엄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포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 대학과 전통 사찰 음식 체험관, 사찰 포교 사단 등의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이 대웅전 3존불 개금불사를 마무리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주지 경선스님의 증명으로 이뤄진 점안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동명불원 신도들은 부산불교방송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점안식의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웅전 3존 불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의식인 점안식을 봉행함에 따라 이제 동명불원은 오늘의 점안식에 이르러 율법한 부처님의 도량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동명불원의 개금불사는 지난 1973년 창건 이후 두 번째 개금불사로 지난해 9월 14일 착공해 4개월여 만인 올해 1월 3일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남구 불교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남구 불교연합회는 부산 남구청에 성금 300만 원과 쌀 2,600kg을 전달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또 해마다 하는 또 우리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남구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그 독거노인들, 소녀 가장들 그들을 돕는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에 전달된 성품은 각 주민센터와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 전달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준다는 통도사 자장매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팝콘이 터진 듯 연분홍의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사진 동호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통도사 홍매화가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서 꽃송이가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사진 작가들이 연일 요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좋은 작품들 찍고 있습니다. 수령 370년의 통도사 홍매화는 자장매로 더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불타버린 영각을 중창할 때
영각 앞에서 매화싹이 트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홍매화는 고행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불교 수행자와 비유되고 통로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자장매로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슬중매라고 하는데 맹추위 속에서도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 소한 대한을 거쳐갖고 입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스슬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운 것은 자장율사의 어떤 그런 계율정신, 지율정신, 지계정신 이런 것들이 녹아나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보다 1, 2주가량 빨리 개화를 시작한 통로사 자장매는 입춘을 지난 2월 둘째 주쯤 대부분 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호국도량 홍천 천태종 강용사는 16대 주지 홍법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정진으로 화합하고 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전 주지 상명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홍법스님은 함께 수행하고 정진해서 종단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용사가 되길 바라며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길 기원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조사스님의 그런 가르침과 지금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가지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신도님이 되고 그리고 강용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홍천읍에 자리한 강용사는 1964년 창건 이후 군장병을 위한 힐링캠프, 호국영령 추모법회, 명상요가와 다도, 어린이 교육, 복지포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채로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호국도량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통도사 자장매가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코로나19라는 기나긴 시련을 함께 이겨내서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2월의 첫날 보내드린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